그러면 이번에는 소크라테스 문답법이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혹은 심리 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이 문답법이 활용되고 있는가, 또 이러한 문답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지혜의 활동을 통해서 지혜로워지는 가는 과정을 한번 사례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그 한번 사례를 볼까요? 철학이 이 현장에서 활용이 돼야 되고, 그 간화선이 현장에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누구한테는 맞고 누구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그것이 현실의 문제에 효용성이 없다면 그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이 문답법이 아테네에게 있어서 또 철학에 있어서 효용성이 있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효용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 철학이 위기가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육학은 떠나버렸죠. 철학에서. 철학으로부터 뭐죠? 미학도 떠났어요. 철학으로부터 심리학도 독립해 나갔습니다. 언어학도 철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사회학이니 모든 학문이 이렇게 법률학 같은 것도 심지어 다 이 철학의 카테고리에 있었는데, 이 철학이 전부 독립돼서 철학의 영역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철학은 빈 둥지가 된 겁니다. 아이들을 잘 키웠는데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철학은 빈 턴터리가 됩니다. 오늘날 철학을 하게 되면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고 철학과를 안 가요. 요새 종교도 상당히 위기잖아요. 마찬가지로 20세기 이후로 철학도 찬밥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럼 철학이 해줄 일이 뭘까요? 그런데 미래 AI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 즉 4차 혁명에서는 철학이 아마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지혜의 활동이라고 하는, 그걸로 다시 재정립이 되면 철학은 살아납니다. 프로그램 개발자들도 지혜의 활동을 해야 되고, 교사들도 지혜의 활동으로 살아가야 되고, 문학하시는 분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철학은 사실 사라진 게 아니고 모든 영역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지혜로움과 지혜의 활동으로서 그 철학의 모습으로 남겨진 거죠. 그래서 심리학이나 심리상담이 교육학으로부터 왔고, 이 교육학은 철학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밑바닥에는 이 지혜의 활동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소크라테스 문답법이 어떻게 이 교육 현장에서 혹은 상담이나 심리 현장에서 쓸 수 있는지. 여기에 어떤 아이가 있어요. 노래를 잘 불러요. 그래서 경영대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한참 부르고 있는데 저기 청중석에서 아이들이 일어서 나가요. 노래 부르다가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친구들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가
친구들이 나가는 거 보니까 그 시선이 흐트러지고 집중이 흐트러지면서 음이 흔들리면서 노래가 잘 못 부르게 됐어요. 끝나고 나서 이 아이는 좋은 점수를 못 받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우울해지고 막 속이 상하죠. 그러면 이런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일어난 함정과 일어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걸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지혜의 활동인 거죠. 지혜로운 거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지식을 아이한테 줄 수는 없어요. 얘야, 넌 잘 불렀어. 너 노래 잘했으니까 이번에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말고 힘 좀 내라. 뭐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소용이 없죠. 도움이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발적인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간화선도 질문하기예요. 질문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무엇이 너인가? 뭘 가리켜 나라고 할 것인가? 자기 자신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게 간화선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문답을 하는 거죠. 문답을 통해서 그 핵심에 다가가는 게 간화선이듯이 소크라테스 문답법도 그 문답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에 이렇게 찾아가고 이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좋아. 너 주장이 뭐니?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제가 노래를 못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못 불러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선생님도 노래 부르러 갔다가 못 부르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주장하는 것은 너가 노래를 못했다 그 말이네. 맞아요. 노래를 못 불렀어요. 나 힘들어.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그러면 소크라테스 문답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가 노래 못 불렀다는 증거가 뭐지? 너가 말하는 그 못 불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니? 너가 주장하는 의미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소크라테스의. 그러니까 교사나 학생에게 교사가 이게 지시하는 게 아니고, 탐색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뭐죠? 증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너는 노래를 못 불렀다는 건데, 좋아. 너가 노래 못 불렀다는 증거는 뭐니? 아이고, 선생님, 제가 노래 부르는데 제 친구들이 다 나갔어요. 그들이 나간 것은 말이에요. 제가 노래를 못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갔기 때문에 저는 노래를 더 못했다고요. 그들이 내가 부르는 노래가 별로 재미도 없었고 제가 감동도 안 좋고 별로 못 불렀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 노래하는 동안에 나갔어요. 제 친구들이라면 끝까지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들이 내 노래를 듣다가 중간에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 못 부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너 말 뜻은 말이야. 그들이 나가는 원인은 너가 노래를 못 불렀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구나. 그 말이지. 그렇다니까요. 제가 노래를 잘 불렀으면 우리 친구들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논박하기가 이제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논박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사용했어요. 근데 아테네 시민들이나 정치인들, 자존심 강한 막 이런 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논박하기를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으니까요. 좋아. 아이들이 나간 것은 너가 노래 못 불렀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건 누구 생각이야? 아니, 제 생각이죠. 그들이 그러면 나간 게 나갔다는 거하고 너가 노래 못 불렀다는 거하고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지. 아이, 그럼요. 제가 노래 못 불렀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간에 일어서서 간 거 아니에요. 어때?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사실인지? 그건 너의 생각일 뿐이고 실제 사실하고는 일치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 우리 한번 그게 너의 생각이 그대로 사실인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 검증을 해보자고. 너는 노래를 못 불렀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갔다. 한번 이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 어떻게 생각해? 아니, 맞다니까요. 제가 친구들을 잘 알아요. 선생님보다 내가 우리 친구들을 잘 알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돌리는 거죠. 아테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잘못 이끌었기 때문이다. 잘못됐어요, 뭔가가. 근데 그 원인을 소크라테스한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거예요. 금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송조정은요, 강경파 싸우자는 쪽하고 타협하자는 쪽이 이겼는데 정치적으로는 타협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가나선을 주창했던 대종고는 귀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렇게 정치적인 상대방에게 이렇게 원인을 뒤집어 씌우면서 그들을 귀양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그 친구들을 고발할 수도 없고 친구들을 귀양 보낼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이 없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과연 이게 진짜냐? 이게 진실이냐? 이게 가짜의 뉴스가 아니고 뭐가 진실이냐? 이게 공정한 합리적인 판단이냐? 이걸 한번 따져보자. 이런 입장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다, 이 말이죠. 진실을, 진실을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는 삼파술, 즉,
질문하기다 이 말. 발문이다 이 말.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 이 상담하는 선생님하고요. 그 노래 못 불렀다고 주장하는 아이하고 그 학생들을 면담을 다녔어요. 학생 하나하나 만났죠. 소크라테스가 신탁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지혜로운가?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녔듯이 이 아이의 주장이 진실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 같은 친구 너 알지? 예, 알아요. 좋아.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학생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너 그때 왜 나갔어? 너 그때 친구가 노래 부를 때 너 일어나서 나갔지? 예, 나갔어요. 너 왜 나갔니? 아주 다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다음 그 시험 공부를 해야 돼서 도서관에 갔어요. 또 어떤 학생은 화장실이 급해서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대다수는 다음 수업에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들 생각에 노래 부른 이 친구가 노래를 어떻게 불렀다고 생각해? 왜 잘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못 들었던 이유는 미안한데 사실은 바빠서 다음 시간에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요. 끝까지 못 들어서.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노래를 못한 게 아니고 또 아이들이 떠나간 것은 내가 못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하고 현실의 그 팩트, 사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도 팩트 체크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하잖아요. 막 정치적으로 언론에서 팩트가 아닌 가짜 뉴스들이 너무 판을 치니까 팩트 체크를 하자 이러듯이 이 팩트 체크는 인지행동 심리 상담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팩트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나다, 어떤 사람은 저게 나다, 어떤 사람은 이게 나야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가 진정으로 나인가? 우리들은 나 자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살고 있지 않는가요? 그래서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실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실제가 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는 화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노래 부른 이 아이는 아주 크게 깨달았죠. 내 생각이 그냥 내 혼자서 문득 든 생각이었구나.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구나.
팩트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팩트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게 내가 덜 고통스럽고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구나. 이렇게 크게 배운 거죠. 어떤가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학생들 교육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의 방법을 익히게 하고 그럼으로써 진실을 찾아가게 하는 이런 그 지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간화선도 진실로 뭐가 나이냐,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게 선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게 선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사는 거고 무엇이 나냐? 그 진실은 어떻게 알려질 수 있느냐? 그것은 질문을 통해서 참고함으로써 알려질 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소크라테스 문답하고 가나선하고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공통점인 점은 문답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거죠. 이미 진리는 우리 안에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 진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무엇이고 그 본래의 그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게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차이점을 한번 보실까요? 차이점은 소크라테스의 문답은 굉장히 개념적 분석, 활동 이런 게 많죠. 이게 현대 언어 철학이나 언어 분석 철학에서도 소크라테스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활동은 분석이다. 언어적 분석 활동이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런데 간화서는 이렇게 직관을 강조합니다. 직관을 강조하고 논리적 이해를 거부한 점에서 결정적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는 이렇게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이 대학에 들어올 수 없다. 이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학이거든요. 그런데 이 간화선 쪽에서는 차 문내자는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막존 지혜하라. 지적인 이해를 내지 말라. 즉 직관과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존재한지 어떤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직접적인 체험, 직관에 의한 직접적 체험을 해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나인고? 소크라테스는 자연과학을 자연의 원리나 이치로부터 인간의 심성과 본성에 관한 걸로 질문을 바꾸었죠. 그런데 간화서는 무엇을 너라고 할 거냐? 이래서 개인의 실존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무엇이 너냐? 무엇이 너냐고 질문을 해봐라. 이게 간화선입니다. 우리는 이걸 화두라고 그래요. 머릿속으로 우리는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이게 나다, 그렇죠? 머릿속 생각으로 이렇게 이게 나다고 하고, 우리의 표상으로서 나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진짜 나일까?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인가?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창고에 가고 문답하고, 이러한 전체 그 과정을 우리는 간화선 창구다, 지혜의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동의하세요? 간화선 창구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어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하고 싶으실 분들은 매주 화요일 9시 30분에 모구선언에서 이 간화선 공부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간 되시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